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공황장애 올 것 같아. 약간 꿀값이야. 다 막 발로 차고 막 죽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28살 콜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도자공예를 전공했고 미대 출신이긴 하지만 비전공 분야인 광고 에이전시에서 2년간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8개월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습니다.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근무 환경도 좋지만 너무나 빠르템포의 업무에다가 광고 디자인만 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양한 디자인과 그 외 업무들을 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재미에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회사가 기존 방향에서 아주 다른 분야로 피버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야가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분야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싶은 분야이기도 해요. 스타트업은 그 일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루하루 벅찬 업무도 업무지만 동기부여가 전부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근데 사연이 어떻게 들었어요?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사연? 그럴 수 있어. 원래 하던 일도 되게 잘 맞았던 건지 아니면은 바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인 건지 아니면 그 스타트업의 일체계 때문에 스트레스인 건지. 그 전에 업무는 잘 맞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는 거야, 질문을? 사람이 힘들었던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까 사연 들어봤을 때, 광고 대행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사실 광고 대행사가 진짜 좀 악명이 높아. 그치, 유명하지, 디자인 쪽에서. 솔직히 악명이 높고, 일단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확실히 그 전에 회사가 엄청 빡셌어. 엄청 빡셌고, 뭐 빡셌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때 비딩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치? 그러면은 보통은 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만약에 이제 비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브랜드의 광고를 까내기 위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기간인데, 한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3주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3시, 4시까지 디자인하고, 새벽 3시, 4시. 디자인하고, 이제, 그때는 택시비가 지원이 되는 회사였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씻고, 한 3시간 정도 자고, 출근하고.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병원비가 그때 되게 많이 들었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리하고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그때 못했지. 지금은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를 가면은 회사 컴퓨터가 있잖아. 회사 컴퓨터가 있어서, 보안 때문일 수도 있고, 거기서만 일을 하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돼서 거기 남아서 야근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옮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내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와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이 적다고는 생각하진 않아. 일이 적은 건 아닌데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내가 뭐 라운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카페에 가서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전보다는 되게 제약이 풀렸다는 점.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게 첫 직장을 어떤 데를 다녔냐에 따라서 기업치가 되게 바뀐다는 거지. 맞아. 약간 첫 직장을 다니고 나서, 첫 직장 2년 동안 에이전시 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어딜 가도 나는 그래도 어딜 가도 뭐라도 중탄은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하긴 했어. 첫 직장에 너무 편한 데 갔으면 지금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다른 거는 되게 만족해. 확실히 업무 강도나 뭐 좀 보수적이었던 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넘어온 건 되게 만족을 하지. 그럼 이걸 이직까지 고민하는 문제인지가 되게 궁금한데. 근데 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 왜냐면 잘 아는 조직이 아니었고, 그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사라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가 됐단 말이야. 지금 회사라고 말할 정도 아니에요? 보고 있나요? 아니, 대표님이 나 진짜 유튜브 하시는 거 아시긴 하는데,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 진짜 쿨한 분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조직이 워낙 작아. 아니 근데 규모 자체가 그 전에 콜리 그 전에 다니던 회사가 되게 큰 회사잖아. 그쪽 그렇지. 업계에서도. 그쪽 업계에서는 솔직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었지. 그치, 굉장히 규모 있는 회사였으니까. 웬만하면 이름을 알 정도의 그치, 회사였으니까.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회사. 근데 지금은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힘들기로도 좀 악명이 높은 회사.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의 그 개인적인 뭐 체력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시간적인 문제든 훨씬 달라 예전보다는. 근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이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전 회사 다닐 때는 거의 못 봤어. 우리가 모여도 뭐 이래서 못 가고 아니면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집에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맞아 맨날 아프고 막 그래서 거의 얼굴을 못 봤는데 요새는 제일 많이 와. 카톡 막 칼같대 와. 자유롭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누가 내 목표를 맞아. 예전에는 그리고 카톡을 한 번도 안 했어. 업무 시간에는. 못했지. 맞아. 그게 힘들었어. 사실 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되게 칼답하잖아. 그지? 칼답하고 막 영상 보내고 막. 딴짓하고 막. 그 전에 얘 모습을 내가 몰라서 잘 모르겠는 건데. 전에는 그 전에는 진짜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사람들이 나 거의 죽은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친했던 대학교 때 친했던 이제 선배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거의 약간 좀 소식이 끊길 정도로 여유가 없었어. 진짜. 그럼 일단 이직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 거네. 자유도와 어떤 나의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그거는 만족해. 그러니까 업무적인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 디자인이든 뭐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보고 체계가 있잖아. 회사마다 규모가 있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한 걸 그 위에 누군가 평가해주고 그 위에 누군가 평가해주고. 사실 디자인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계속 누군가한테 컨펌을 받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세밀한 부분을 수정하게 돼. 근데 그게 힘들었어. 다닐 때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옮긴 데는 디자이너가 나 한 명이잖아. 나 한 명이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사실 이직할 때도. 왜냐면 나한테 그게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 내가 만든 디자인을 누군가가 막 수정 요청을 주지 않고 내 선에서 이걸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처음에 되게 많이 무서웠지. 그러니까 아직은 콜리 너는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디자인을 잘하고 싶은데 그걸 도와줄 만한 사수가 없는 회사라서. 그렇지. 그걸 도와줄 만한 사수도 없고 디자인 분야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기도 한데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전에는 내가 판단을 안 하고 조금 사실 빠져 있어도 그 사원 입장에서는 위에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잖아. 사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니지. 그치.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책임감과 그런 거를 기르기에 좋은 영향은 아니었어 사실 전 회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한 디자인이 그대로 나가고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게 회사의 매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 그것도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 특히나 또 광고 소재도 많이 만드는데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드백이 확 보이잖아. 숫자로 보이잖아. 내가 디자인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이 디자인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냐 마냐의 숫자가 확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대행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전에 있던 데는 규모가 있어서 기획자 그룹이 있었고 디자이너의 그룹이 있었어. 그래서 기획자가 이런 스토리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이 오면 진짜 완성도 있게 디자인만 뽑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하고 기획자한테 넘기면 그거를 이제 그 광고를 관리하는 것도 기획자의 역할이었어. 그 숫자는 기획자들의 몫인 거지. 뭐 클릭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뭐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나는 전혀 몰랐어. 전 회사 다닐 때는 디자인 팀에도 피드백을 안 줘? 뭐 이게 되게 뭐 효과가 좋았다. 이게 진짜 반응이 좋았다. 진짜 기획의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넘기는 순간 그냥 끝이었어. 디자이너는 완전히 분업이 돼 있는 거구나. 디자이너는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그때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도 몰랐어.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 넘어왔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어. CPR 막 이런 거? 영어가 너무 한마디도 모르겠는 거야. 나 완전 진짜 첫 회의를 갔다? 그게 판교 사투리라고 하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스타트업 용어? 아니 괜히 그리고 약간 나는 약간 좀 이쪽 업계 사람들이
그 풀어서 할 수 있는 말도 나만 바본가 이렇게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사실. 일종 업계사는 뭐 익숙해진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많이 써 그런 용어를.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궁금한 게 스타트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린하게 가자, 뭐 린하다, 뭐 피보팅, 그지? 뭐 피보팅하다, 린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알아들을까? 그리고 사실 진짜 딱 짧게 이렇게 예를 들어도 클릭률 하면 누구나 아는데 CPR이라고 꼭 CPR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뭐 CPC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인 광고 효율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처음에 첫 회의 들어가고 내가 컬처 쇼크를 받은 거야. 뭐 KPI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BM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근데 그게 뭐 스타트업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 넘어왔고 번안 서적들이 대부분 그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그치. 이렇게 좀 정착이 된 것 같아. 그런 책들을 보고 배우고. 약간 사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이거는 보내지 말아줘, 내보내지 말아줘. 처음에는 뭐 약간 꿀값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영어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한국말 써도 되는데 영어를 쓰니까 뭔가 되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회의를 따라가기가. 근데 내가 지금 이직한 지 한 7, 8개월 됐잖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치. 늘 쓰는 말.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은 그거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긴 해. CPR과 CPM은 또 뭔가 다르잖아. 결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생각해? 점심 먹는데 런치 간다 그러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에바야. 난 처음에 그래서 런치가 뭐지? 런치라는 뭔가 스타트업 용어가 있나? 런치? 점심에 하는 회의가 런치인가? 런치? 약간 그리고 콜한다 이런 것도 콜? 뭔가 엄청 중요한 용어인가? 콜을 한다는 게? 전화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익숙해졌지. 이제는 맞춰 나가고 이제는 따라갈만 한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 진짜. 다들 그게 쓰면 더 편해져 또 그 용어들이. 그리고 살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있어빌리티? 필요한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 없진 않아. 스타트업은 왜냐 필요한 근데 부분이야. 그게 스타트업은 특히나 이제 대외적으로 뭐 투자를 받든 그치. 뭘 하든 또 받아야 되니까. 나나 나의 회사를 PR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 포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확실히 좀 짜쳐 보이지 않게? 스마트해 보이게. 스마트해 보이게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사연에서의 포인트는 사업 방향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매일매일 내가 하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일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지. 그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직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가 나는 궁금한 건데. 좀 지켜봐야 알 것 같다는 마음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디자인을 하는 게 나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한 명의 팀원으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디자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왜냐면 나는 되게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거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되게 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나는. 내가 직장생활 시작하고 나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 그 스페셜리스트 거기서 진짜 이 디자인을 하면 얘가 생각난다. 혹은 이건 진짜 얘가 잘한다 하고 말할 정도의 좀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회사가 별로다,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디자인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지금 외적인 일들이 너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그냥 마냥 귀찮은 일인지 이게 이것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내가 지금 신기한 게 평소에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 안 해봤는데 질문 받으니까 좀 고민이 된다.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 뭐가 도움이 되냐면 나는 사실 겁이 되게 많은 성격이야. 안 그래 보이는데 겁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되게 단적인 예로 내가 막 아이폰을 계속 썼어. 아이폰 3년 썼는데 다시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쪽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멀티태스킹이 되게 취약해. 성격 자체가 그래. 나 그래서 전화하면서 밥 먹거나 TV 보면서 밥 먹는 거 잘 못해. 한 번 할 때 대신에 집중력은 되게 좋은 편이야.
그런 편인데 여기를 와서 오늘은 딱 출근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야 된대. 만들었어? 내일이 되면 그건 사라져. 이런 식으로 되게 빨라. 엄청 빨라. 이 니나게 가네요. 모른다는 사람들은 니나게 가는 게 뭔지 모르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공황장애 올 것 같아. 아니 막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민했어. 내일 이걸 만들어야지. 막 벤치마킹도 찾아보고 이거 만들어야지 고민도 하고. 근데 다음날 그게 없어져. 새로운 게 생겨.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지금도 완전히 적응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처음에 진짜 힘들었지. 내가 가까이서 본 모습에서는 가까이서 날 봤을 때 어땠어? 가까이서 봤을 때 궁금해. 내가 느낀 거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것들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 이걸 순수하게 약간 내가 세대처럼? 그러니까 근데 원래 콜리가 예전부터 꽤 오래 봤잖아. 그래도 뭐 지금 한 8년 넘었으니까. 오래됐지? 근데 예전부터 항상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뭔가에 우울해하거나 그런 게 뭐 있겠지. 당연히 사람이 감정 기복이 없을 수 없잖아. 근데 거기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으려고 스스로 되게 발버둥을 많이 치는. 그렇긴 해. 그런 거를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는 거를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우울하다는 걸 스스로 못 받아들여. 약간 그걸 자기는 우울한 사람일 수 없어.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그래서 막 이런 게 막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믿으려고 하다가 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얘는 진짜 믿어. 되게 좋은 성격이야. 되게 좋은 성격이야. 약간 그런 거 같아. 되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는 편이잖아, 내가. 우리 대표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고, 되게 그렇게.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진짜 좋은 분이야. 왜냐면 좋은 분이라서,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조직에서 되게 필요한 거는 그 리더 하나만 보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맞아. 그거는 진짜 100% 동의. 나 그래서 면접도 그때 2시간 봤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되게 좋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사실 그걸 믿고 간 거지. 사람을 믿고 가는 거지. 사실 그 전에 회사는 내가 상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면 이미 어느 정도 확고한 자리에 있는 상사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었고, 죽었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 계시는 뭔 소리를 했다 진짜. 나 너무 힘들게 했어. 그분? 진짜 너무.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모르더라고.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나쁜 상사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퇴사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모르시지 않으셨을까. 아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진짜 거의 요즘에 법 바뀌었잖아. 법 바뀌어가지고 그 직장인 괴롭힘 법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언행 같은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지긴 했잖아. 회사 내에서. 안 통해.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전 회사를 그만뒀던 것도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 건데,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연처럼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보통 그렇잖아.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내가 계속 그런 눈금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알 수 있는 게 힘들어. 근데 그건 있어. 확실히 한 1년 전에 내가 예를 들면 포토샵을 기반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잖아. 근데 갑자기 뭐 일러스트로 로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잘 모르는 업무가 닥쳤을 때 오는 그 멘붕의 정도 있잖아. 그런 거에 좀 강해졌어. 역치가 늘어나네. 요새 그 워드프레스 지금 이제 다시 다른 것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무너졌을 거야. 전 이거 못해요. 제가 광고 디자이너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순사례를 쳤을 텐데, 지금은 나한테 원하는 게 한 150%의 퀄리티가 아니다 보니까 해볼게요. 망하면은 뭐 시킨 그 오더를 내린 사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시켜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담감은 많이 줄었지. 근데 그런 것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사실 뭐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회사면은 에이전시에 맡겨버리면 신경 사실 쓸 필요가 그것 없는데. 때문에 스타트업에 가는 거지. 결정권이 있고 빠르게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스타트업에. 그러면은 그 지금 있는 스타트업의 사람의 장점이 뭐야? 지금 구성원들의 장점, 대표의 장점. 아, 장점. 응. 그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첫 번째로 그냥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전 회사에서 힘들었던 게 위로 가면 갈수록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가해. 아니 가정이 있는데 할 일이 없어. 왜 같이 야근을 하는 거야? 심심하니까. 아니 집이 더 힘들어서. 회사보다 집이 더 힘들어서. 그 유사 때문에라는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남아서 애들한테 정말 한마디씩 해코지라기보다는 한마디씩 더 힘들게 하는 말을 던지고 가는 집에서 거야.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힘들었어. 근데 그래서 나는 사실 완전 위에 그 바로 위에 말고 정말 위에 책임자분한테 배울 면모는 부족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회사를 오래 보지 않고 이직한 이유도 되게 커. 근데 이 회사는 일단은 내가 만약 80을 한다 하면은 150에서 200 정도를 대표님이 달리고 그렇게 러닝을 좋아하시는 대표님이라고 거의 경주마 수준이라고. 경주만 대표님이 나보다 더 한 발 위에 떠서 달리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걷고 있는데 대표님은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열심히 걸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멈춰서서 갈구는 사람보다는 내가 걷고 있는데 빨리 뛰면서 나를 좀 채찍질해주는 그런 대표님이라서 나는 사실 배울 점이 되게 많아. 일단 정말 똑똑한 분이시기도 하고 런치거든 점심. 되게 똑똑하지. 리나가 좋아하시고. 근데 사실 진짜 배울 점이 많아.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보고 있어. 사람은 일단 배울 점이 많고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준다. 이게 되게 커. 나도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고 주로 이제 나도 이제 프리랜서고 이제 사업자고 하니까 그 대표들이랑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대표님이 면접 본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요라고 물어봤대. 직원 면접 보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일을 하는 대표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거든.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 네. 진짜 디렉팅 역할만 하는 게 맞다. 디렉팅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급변하는 거를 대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거나 그치, 동기부여가 아니면 되지.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좀 느꼈거든. 근데 많은 경우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 사람이 앞장서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앞에서 깃발만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 깃발만 들고 있으면 다행이야. 깃발로 때려. 내가 깃발로 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깃발만 들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 막 발로 차고 막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 많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에 많아 그런 사람. 이 대표님이 똑똑하다는 거야.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되게 힘들거든.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잘 알려주시고 회의할 때도 처음에 내가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근데 내 눈빛을 딱 보더니 콜리 뭐 이거는 이런 의미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내 속도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맞아. 것도 있고. 그거 캐치하는 게 나 이거 캐치하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도 내가 얘기도 많이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져. 근데 일단은 맞아. 친절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되게 배려하는 사람이고 맞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한쪽 다리 부러져도 지금 달리고 있긴 한데 다리 절면서 대표님 같이 가요. 저 진짜 막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긴 한데 달리고 있지. 근데 만약에 대표님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난 달릴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안 달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늘 루틴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걸 모를 거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고 디렉팅을 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를 캐치해 주신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 내가 모른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그게 짧아. 가방끈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야, 가방끈이 짧을 게 뭐 있나? 가방끈이. 너가 짧을 아니야, 정도면 가방끈 엄청- 짧진 않은데 약간 낡은 가방끈. 아, 되게 다- 수제들이랑 일을 하고 있구나. 다 되게 좋은 학교 나오시고, 영어도 다 진짜 너무 잘하셔. 우리 학교 나쁜 학교 아니었네. 아니, 나 약간 살짝 낡은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사실 어느 학교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실력이 있고,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좀 주워 듣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는 거? 영어를 잘한다는 게 리나다. 넌 치고? 아니야, 영어 진짜 잘하셔. 막 영어 잘해, 그런 것도 배울 점이 많아. 그래서 사실 산업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아. 중요한 거는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지금 상태는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아주 작은 윤곽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 사연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한 달 전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성과도 없는 상태여서 사실 그게 힘들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이게 사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음에 든 사람이 생겼는데 연애를 안 하고 썸만 계속 타는 거야. 졸라 간만 봐. 계속 썸만 타고 손에 잡히지 않아. 인터넷 사이버 연애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뭘 해? 바빠. 남아서 해. 근데 아무런 결과도 잡히지 않는 거야, 손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그 맞아, 팀원들이나 구성원들도 되게 좀 지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작은 결실이나 아주 작은 반응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마음이. 근데 그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되게 큰 매력 아니야?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겪고 수 내가 있어.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더군다나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성과가 보일 만큼 한 것도 엄청 대단한 빠른 거잖아. 거라. 나는 그 정도면 엄청 니네.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생각 속도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들이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쪽의 회사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제품은 여기는 개발 기간이 짧아야 1년이야. 한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과물을 볼 때까지가 짧아야 1년이야. 보통 1년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더 빨라야 되고 계속 빨라져야 되고 빨라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 사실은 힘들 때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네? 지금은 사실 이직을 고민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2주, 3주 전에는 내가 회사가 아니 왜냐면 내가 그때 갑자기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 사실은 그때 진짜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 5만 정도가 뭐였냐면은 나한테 회사 다니라고 추천해주는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하이 쓰면 안 된다고. 그 회사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꼭 다녀보라 그랬던 사람이 자꾸 얼굴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괜찮다고는 안 했고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사실 자연스럽게 사실 이건 고민이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고민은 아니기는 해.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다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전에 비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건 여전한 것 같아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맞아. 주변에서 보기에 만족도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봐, 난. 나는 그리고 사실 그렇다. 전 회사 다니면서는, 그러니까 광고 회사 다니면서는 저녁 시간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꿈을 못 꿨었어. 그치, 대부분 또 제품 쪽도 마찬가지. 에이전시 다니는 친구들이 저녁 약속을 안 잡아, 평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퇴근할지 말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확실히 자유도가 높아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은 부담감? 자유가 있는데 확실히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거. 그런 거 같아. 그러면 고민 끝이네. 사실 더 달려. 열심히 달릴게요, 대표님. 같이 달리겠습니다. 뭐 고민은 뭐 해결된 거고 앞으로도 고민이 꽤 생기겠지만 그때그때 뭐 잘 해결하면서 다니도록 해야지 뭐.